트레이더조는 딱히 제품 광고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트조에서 많이 팔리는 건 진짜 내돈내산이고 정말 맛이 증명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다들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먹을라 해요. 알려주질 않아. 품절 사태 만다린 오렌지 치킨에 이은 트레이더조의 조용한 간판 스타 바로 갈릭난입니다. 트레이더조는 중국, 일본, 인도 등 이국적인 음식을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 소름 돋게 맞추고 변형시켜 대히트를 시켜버리는 웬만한 메이저 식품회사 못지 않은 능력을 가졌어요. 이 양반들은 인도 음식에도 그 마술을 뻗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언 레스토랑 갈 때 커리 보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커리는 거들 뿐 바로 이 쫄깃 단백돌이 난 먹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 식당들이 다 그렇듯이 인도 레스토랑이 기겁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원래 제가 평생 몇 번 먹지를 못하는 운명이에요. 트레이더조가 이 갈릭난을 출시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화씨 400도로 예열한 오븐에 4분 정도 돌려주고 꺼내면 노릇노릇한 외피에 촘촘히 박힌 마늘 조각들을 보세요. 살짝 부풀어 올라 얼른 빨리 찢어달라는 갈릭난의 아우성이 들리십니까? 검지손가락으로 겉면을 훑어보면 너무 바삭한 나머지 이건 찢기는 게 아니라 깨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반으로 쪼개자마자 외피는 유리처럼 깨지지만 속피는 강한 열기를 뿜어내며 방금 태어난 아가 살결 같은 쫀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 쏘아지는 이 갈릭향이 혀 아래에 침을 가득 차게 만들고 얼른 한 입 넣어 씹어보면 크리스피한 식감과 함께 마치 반죽처럼 씹히는 텍스처가 진정 겉바속촉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알싸한 마늘향이 지나가고 나면 드디어 이 버터향이 쭈악하고 마무리를 치러 들어오는데 이 난이라는 음식이 줄 수 있는 고소함의 가장 맥스치와 합쳐져 미국과 인도 문명의 이질적이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제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갈릭난 본연의 맛을 충분히 즐겼다 싶으면 활용점정으로 치킨 티카 마살라 커리에 푹 찍으면 그 내피에 모조리 흡수되어 갈릭난 조각이 무거워지고 그걸 입안에 넣고 씹으면 바삭 쫄깃 푸악하면서 내용물이 터지는데 안녕히 계세요. 초코칩 쿠키라는 스낵은 참 오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긴 건 솔직히 다 비슷비슷한데 그 맛의 차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쿠키를 먹으면 그냥 과자 부스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제대로 맛있는 놈 씹으면 찌릿찌릿 맛이 가는 거예요. 감히 지구상의 최고라인 초코칩 쿠키를 소개드립니다. 제발 한국에 수입해줘 칩스 아오이입니다. 칩스 아오이는 1963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아메리칸 인심 다시 한번 증명하는 초콜릿의 함량과 오레오 만들던 그 실력 어디 안 갔다고 전륜한 완성도로 미국인들 혀를 제대로 말아버린 겁니다. 칩스 아오이를 한 입 물면 딱 처음 드는 생각이 내가 예상하던 그 맛이 아니네 입니다. 쿠키는 갓 구운 빵처럼 깔끔하게 건조한 텍스처로 바삭바삭함을 강조하는데 결국 반죽화가 되었을 때는 누구보다 부드럽지만 그 쾌감을 위해서는 이 가뭄 같은 건조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식을 체감하게 합니다. 칩스 아오이가 초코칩 쿠키 전세계 1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초반만 맛이 세게 나는 다른 쿠키들과는 다르게 부스러기들이 입안에서 씹힐 때마다 각각의 덩어리들이 쿠키 폭탄 터지듯이 계속 터져서 맛이 끝없이 심화되고 또 심화되는 결국 그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맛을 토해내는 투머치 테이스트를 낸다는 겁니다. 거기에 풍만하게 씹히는 초코칩의 풍미는 거의 다크 초콜릿에 가까운 풍부한 달콤함과 깊고 진한 쌉쌀함을 뿜어내는데 쉼없이 펌핑되어가는 쿠키의 고소함과 맞물려 겹겹이 쌓여가는 끝없는 맛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한 조각을 완전히 목으로 넘기고 나면 드는 생각은 마치 3시간짜리 영화를 본 것처럼 이 쿠키 한 조각이 주는 테이스트의 여정이 매우 다채로운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잘 될 것 같은데요. 안녕히 계세요. 군대에서 주는 짬밥은 정말이지 너무 맛이가 없기 때문에 선배 군인분들이 밤새 머리를 짜내시어 만들어주신 신종 레시피를 따라 우리는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영양 밸런스, 풍미 다 모르겠습니다. 군인 발명식이 약속하는 것은 단 하나인데 바로 분명히 반드시 맛있다는 겁니다. 배고픈 미군들이 발명해서 일반 사람들까지 매혹시켜버린 짬밥 프렌치 요리 바로 스타우프 크림드 칩드 비프입니다.
스타우퍼 크림드 칩드 비프는 1954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가끔은 엄청 공들이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음식보다 심플한 구성에 점 하나 찍은 그런 게 더 맛있을 때가 많거든요. 게다가 맛없는 음식에 질린 군인들이 개발한 메뉴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별 5개일 수밖에 없어요. 식빵 2-3장을 준비해 주시고 오븐에서 갓 꺼낸 크림드 칩드 비프를 적절하게 흐르는 듯 아닌 듯하게 부어주면 빵이 그 열기를 못 이겨서 살아 숨쉬듯이 허푸허푸 거리는 모습이 이거 갑자기 그럴싸한 프렌치 요리 같이 느껴지거든요. 크림과 함께 빵이 촉촉하게 적셔지며 버터의 풍미가 살살살 올라오면 귀퉁이를 조금 잘라 입에 넣어보는 겁니다. 크림을 잔뜩 머금은 젖은 신문지 같은 텍스처가 살짝 당황스럽게 만들지만 이내 풀어진 빵 조직들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묘한 식감, 그리고 입안에 잔뜩 퍼지는 느끼에 가까운 고소함에 이것을 발명한 US 아미에게 경의를 표하게 만듭니다. 이어 얇게 저민 소고기가 씹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얇은 소고기를 써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 살짝 질깃한 부위를 써서 얇은데 씹는 맛이 무지하게 느껴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진 거예요. 씹을 때마다 화이트 크림 소스가 리치한 맛을 뿜어내고 고기가 짤깃짤깃 풀어질 때마다 짭조름한 육향과 후추향이 나면서 마치 소고기로 만든 우유맛 껌을 먹는 것 같은 맛돌이 플러스 재미돌이까지 갖춘 테이스트가 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만약 스타벅스를 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편의점에 1,000원 커피가 널려 있는데 그 비싼 카페를 간다는 사실은 저조차 믿지 않을 개소리일 겁니다. 그런데 매년 가을만 되면 놀랍게도 저는 스타벅스를 그것도 울면서 가게 되는데, 이 강도 같은 메뉴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기로 유명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바로 스타벅스 펌킨 스파이스 라떼입니다. 펌킨 스파이스 라떼는 2003년 스타벅스에서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호박 퓨레, 시나몬, 생강 등을 활용한 굉장히 실험적인 메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즌 한정 간보기 메뉴였고, 그것도 극소수 매장에서만 판매했는데 하루아침에 스벅이 무슨 맛집 마냥 사람들이 줄을 떼지어 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펌킨 스파이스 라떼 소문 듣고 집합한 건데, 이 폭발적인 인기의 스타벅스는 펌킨 스파이스 라떼를 전지전 판매로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가을에만 한정 판매하기 때문에 슬슬 여름이 지나갈 때가 되면 이거 먹으려고 소매 걷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트럭입니다. 호박 어쩌고 맛대가리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맛이 어떻길래? 스타벅스가 원래 찐 커피보다는 이런 달달 커피를 잘하는 걸로 유명해진 거거든요. 이 비주얼 보세요. 시나몬이 올라간 휘핑크림을 한 스푼 뜨면 숨겨진 주황색 펌킨 스파이스 라떼가 위용을 드러내며 살짝쿵 향을 뱉어주는데, 크림을 혀로 즐기면서 컵에 코를 살짝 박으면 호박파이 같은 특유의 고소함과 살짝 알싸한 향이 올라와 기분 좋게 미간을 찡그리게 합니다. 참을 수 없어 한 모금을 바로 마셔보면 크리미한 휘핑크림을 뚫고 지나오는 라떼가 순식간에 입안을 낯선 향신료 향으로 가득 채웁니다. 호박의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 시나몬 그리고 넛맥의 복합적인 향이 기침을 유발할 것 같을 때쯤 진한 에스프레소가 알맞게 출동해 향을 중화시키는데 대단히 복잡 다단한 맛이고,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맛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판타스틱한 전개 과정이 한입 한입 할 때마다 매번 묘하게 다른 맛을 느끼게 하는 쾌감을 주어 결국 가을이 오면 다리가 달달 떨리는 중독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쫀득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컵을 항상 뒤집어 보여주는데, 이렇게 요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곳은 사실 맛대가리가 보통 없습니다. 여기 빼고요. 세상에서 가장 진한 질감의 아이스크림 바로 데어리퀸 블리자드입니다. 블리자드는 1985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데어리퀸은 지금까지의 아이스크림과는 차원이 다른 그 어떤 것을 개발하기로 맘먹었는데, 단순히 아이스크림에 토핑을 올리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갈아서 완벽히 섞어서 새로운 질감을 탄생시키는 분자 요리스러운 실험을 했고, 결국 젤라또 울고 가는 처음 맛보는 질긴 식감을 탄생시켰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오레오 쿠키 앤 크림 블리자드를 쭉 찢어서 입에 넣으면 바삭한 오레오 쿠키 조각이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갓벽하게 섞여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 크리미한 질감 사이사이 느껴지는 쿠키를 씹을 때마다 오레오 맛이 터지고 또 터지는 겁니다. 이 초콜릿 향이 진하게 올라올수록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이 더욱 강조되면서 아슬아슬한 균형의 테이스트가 나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오레오 크림 필링이 완전히
완전히 녹아들어 애초부터 이런 맛이었던 것처럼 밀크쉐이크 플러스 초코 쿠키 그 언저리의 맛을 내는 겁니다.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맛이기 때문에 칼로리도 어마어마하고 그 중독성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하지 않고 데어리퀸을 방문하게 하는 마력을 지녔어요. 개인적으로 블리자드는 식후에 디저트로 먹을 때보다는 오히려 식전에 먹는 게 훨씬 맛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진하고 리치한 텍스처를 가진 아이스크림일수록 입가심으로 먹기에는 그 풍미가 너무 아깝거든요. 배고플 때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참 낯선 일이지만 일부러라도 한번 한 끼를 건너뛰시고 블리자드를 드셨을 때 데어리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맛의 어드벤처를 가장 완전히 느낄 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신라면은 옛날이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 맛이 안 나. 맛동산이 원래 엄청 맛있었는데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진짜 맛이 변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나간 기억에 대한 추억 보정이 들어가는 건지 이건 아마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일 겁니다. 미국에도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단종이 돼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가 협박받아서 다시 나와버린 눈물의 레전드가 있으니 바로 클론다이크 초코타코입니다. 클론다이크 초코타코는 1983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듣도 보도 못한 타코 모양의 컨셉으로 눈길을 확 사로잡았는데 독특한 식감에 먹는 재미와 특유의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초코타코의 첫 한 입을 베어 물면 이 바삭한 웨이퍼가 두두두두 거리면서 부서지는데 알맞게 구워져 진짜 고소한 향이 진동을 해요. 웨이퍼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진짜 숨구멍 하나 없이 꽉 차 있는데 질감은 부드럽기가 짝이 없는 하나하나 갈라지는 그런 식감이 아니라 쪽 늘어나는 근지러운 텍스처를 자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헤비한데 이 위쪽이 견과류가 뿌려진 초콜릿으로 가득 봉합되어 있는데 이 초콜릿 코팅의 맛도 전혀 약하지가 않아서 센 플러스 센 맛,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맛이 나버리는 거예요. 가끔 씹히는 견과류가 마치 포션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며 터질 때마다 아, 미국은 정크푸드에 있어서 참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 디자인과 맛 때문에 TV쇼나 영화에도 자주 나올 정도로 하나의 아이코닉한 스낵으로 인정받았는데 이게 단종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 전역의 초코타코 팬들이 베레타와 발터를 장전하고 단종에 격하게 저항을 했고 결국 올여름 다시 출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때 구하지 못할 때는 운 좋게 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베이에다가 높은 가격에 갖다 팔고 그걸 또 사버리는 자본주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흐뭇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배를 채우는 음식이나 몇 번 씹어버리면 끝나는 스낵들은 줄 수 없는 지속적이며 고귀한 즐거움인 슬림짐이 육포 스낵계의 덤블도어라면 감히 그에 맞서는 볼드모트 포지션에 위치한 재간둥이가 있습니다. 바로 잭 링크스 저키입니다. 잭 링크스는 1980년대 미국 위스콘신에서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잭 링크라는 양반의 집은 육포에 있어서 정말 진심이었고 그 마을에서는 제일 가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육포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잭 링크스가 그만 돈 냄새를 맡아버리고 바로 아메리칸 드리머가 되어버린 어쩌면 당연한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잭 링크스 오리지널 맛은 진정한 클래식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한입 물면 두툼하고 탄력 있는 육질이 느껴지는데 마치 살아있는 애를 문 것처럼 순간 살짝 놀래는 생생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조된 맛이 아니라 마일드한 세기의 숯불에 장시간 천천히 훈연한 것 같은 자연스러운 고기 본연의 풍미가 자자하게 흘러나옵니다. 아밀라제와 고기가 섞이며 이보다 더 진할 수 없는 육즙이 생성되고 혀끝에서부터 목구멍 끝까지 전달되는 짭짤함과 달콤함이 그 밸런스에 진정 감탄하게 합니다. 일본식 양념을 활용한 데리야끼 맛도 별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육포라고는 믿을 수 없는 탱실하고 촉촉한 텍스처에 달콤한 간장 맛이 스며들어 우리나라에도 친숙한 장조림 테이스트를 내버리니 이건 미국 잼민이들이 눈 돌아가는 마치 양념갈비 전국 1위 집에서 1시간 전에 구웠다가 식혀놓은 큼지막한 조각을 씹는 느낌입니다. 씹을수록 터지는 육즙에 침샘도 같이 폭발하기 때문에 어느 게 제 즙인지 내 즙인지 분간도 안 갈 정도로 입안에 홍수가 일어나는 그저 꿀꺽꿀꺽 자꾸만 육즙을 삼키면서 먹느라 의외로 음료수도 잘 안 먹게 되는 말초신경 폭행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몇 조각 먹고 나면 저작근이 아픈 게 아니라 입안에
신경들이 너무 돋아나서 좀 욱신거리는 느낌이 날 정도로 입안이 심심할 때 내가 필요한 모든 자극을 충전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북창동 순두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원조 북창동 순두부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한인사회 신화 이희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희숙 씨는 결혼 후 자녀의 유학을 위해 LA로 이민하게 됩니다. 세탁소, 마트 운영 등을 하는 보통의 이민 가정과는 다르게 식당 사업을 했는데 친척 할머니가 식당을 했던 북창동의 이름을 따서 당시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도 잘 모르던 미국 시장에 당당히 북창동 순두부, 즉 BCD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난했던 한국 유학생들에게 미국의 식당은 너무나도 비싸 그나마 싼 정크푸드로 대충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마치 한국에 온 것처럼 생선튀김, 정갈한 반찬, 돌솥밥 등 푸짐한 한상이 차려지는 이 북창동 순두부에 모두 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학생을 중심으로 퍼지던 인기는 파격적인 스피드로 미국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물으면 이 BCD를 말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 맛이 정말 대단하기로 유명해 이희숙 씨는 한 해 수천만 달러의 매출을 벌어들이는 가장 성공한 한인 중 한 명이 됩니다. 이 엄청난 인기의 이희숙 씨는 자신의 고향 한국에 식당을 오픈하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엔 이미 북창동 순두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군가가 미국에서의 BCD 인기를 보고 바로 한국에 상호 등록을 하고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희숙 씨가 최초로 가게를 열었던 LA 지명까지 넣어 마치 그곳이 이곳인 듯 양 착각하게 만들기까지 한 거죠. 결국 원조 BCD 북창동 순두부는 한국에서 두세 개 정도의 영업점을 열어봤지만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고 이희숙 씨는 5년간 난소암으로 투병하다가 2020년 7월 사망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뉴욕타임즈에서는 이희숙 대표의 부고 기사를 싣고 그 삶을 재조명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도 표절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이 BCD 마크가 찍혀있는 원조 북창동 순두부를 우연히 먹어본 사람들은 그 독보적인 맛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저도 제가 처음 뉴욕에서 BCD를 처음 먹어본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로 인생의 음식 중 거의 탑 클래스에 위치한 하나의 작품입니다. 저녁 7시 공부를 마치고 뉴욕의 코리안타운을 걷다가 엄청난 줄이 늘어서 있는 BCD 순두부를 발견하고는 웨이팅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북창동 순두부라는 것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많이 먹어본 음식이기 때문에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제가 주문한 해물 북창동 순두부 매콤한 맛이 도착했습니다. 계란을 까놓고 잠시 기다렸다가 국물 한 입을 마셔보는데 마시느라 수그렸던 고개가 단번에 위로 솟으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내가 아는 맛이 아니야. 평소 동네에서 흔히 먹던 순두부찌개는 고춧가루만 많이 들어가 있어 텁텁한 데다가 그 맛의 깊이감이 겨우 2초 정도면 사라져 풍미는커녕 짜기만 짠 해물국의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 먹은 찌개의 맛은 국물을 넘긴 지 10초가 한참 넘는 시간까지도 신선한 해물의 풍미가 결을 달리하며 올라오고 국물이 혀를 감싸는 감칠맛이 다음 국물을 벌써 퍼게 만듭니다. 매콤한 맛으로 시킨 터라 첫 흡입 시 숨이 턱 막히는 깜짝 놀램도 인상적이었는데 많은 한국 음식들이 미국에 와서 매운맛을 낮추다가 이도저도 아닌 음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인들이 과연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의 한국의 매운맛을 그대로 살린 겁니다. 90년대 한국판 신라면 국물에 버금가는 엄청난 중독성의 국물을 퍼서 흰 솥밥에 올려 먹다 보면 벌써 밥은 바닥을 보이고 적절히 식은 뚝배기를 들어 남은 액기스 국물을 단번에 들이키면 숟가락으로 먹던 풍미와는 또 다른 헤비한 테이스트를 잔뜩 느낄 수가 있죠. 식후에는 솥밥에 물을 부어 숭늉을 한 접시 깔끔하게 비워내고는 급히 식당을 나왔는데 제가 살아생전 이것보다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나 싶을 만큼 거대한 충격에 사로잡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BCD 먹으러 미국 갈 가치가 있다? 쌉 예스입니다. 맨해튼점 특히 추천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까다로운 미국 시리얼 전쟁에서 상위 라인을 차지한다는 것, 가공식품계에서 아마 그보다 더 큰 명예는 없을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입맛, 마치 다른 종족이 태어나듯이 맨날 바뀌는 그들의 취향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어느 누군가는 잼민이를 연구소로 납치한 것 마냥 퀴즈 테이스트를 기가 막히게 맞추며 돈을 쌍끌이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시나몬 열풍을 몰고 온 시리얼, 바로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입니다.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는 1984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매니아층이 실로 대단히 많은 시리얼 중 하나라서 이 시리얼 하나로 씹고 뜯고 맛보고 다양하게 즐기는 문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유를 붓지 않은 생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를 한 입 물면 얇고 바삭한 곡물 조각이 먼저 혀 끝을 스치면서 세지 않은 중간 정도의 고소함이 기분 좋게 올라오다가 이어서 시나몬의 이질적이고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치면서 입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시나몬 향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시나몬 향을 잘못 내면 되게 유치하고 가벼워서 향이 불쾌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향은 마치 갓 구운 시나몬롤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을 주는데 달콤함 안에 숨겨진 살짝 매콤한 맛, 그 포인트를 아주 잘 살려버린 시자랄 시리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 한 판을 해주기 위해 우유를 붓고 시리얼을 소량만 부어줍니다. 왜냐하면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는 순간의 크런치함에 모든 것을 때려박은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금방 눅눅해집니다. 대신 눅눅해지기 전까지의 식감이 주류 시리얼들 중에서도 개상급에 속하는 빨리 지는 꽃이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우유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시리얼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때, 이때가 먹기 가장 좋은 때인데 크런치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었을 때 그 다이나믹함을 그대로 살리면서 고소함은 5배로 증폭시켜주는 짜릿함을 주는 거예요. 시나몬과 설탕이 우유에 충분히 섞여들었다 싶을 때 우유를 한 모금 해보는데 이 달콤함과 향긋함은 일반 시리얼들을 부었을 때 그 1차원적인 맛이 아닌 방금 시나몬 젖소에서 짜온 갓 추출한 시나몬 밀크 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 맛이 매우 고급스럽고 훌륭해서 이걸로 여러가지 요리를 해먹는 사람도 많은 시리얼계의 재간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류사 최고의 게임으로 슈퍼마리오가 뽑히는 것처럼 클래식의 맛은 영원하고도 위대합니다. 우리는 팝콘 냄새만 맡으면 아련한 영화관 추억이 생각나고 저녁 시간 옹기종기 둘러앉아 수다를 떨었던 지난 기억들에 웃픈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 팝콘에게 감히 이제 좀 질리지 않냐? 변화가 필요해 라며 도발을 하는 스낵이 있습니다. 스낵계의 불순분자 바로 팝코너스입니다. 팝코너스는 2008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컨셉 자체가 전통적인 팝콘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하되 더 바삭하고 색다른 식감을 주고 공기로 튀겨서 기름진 느낌까지 없는, 좋은 건 다 해버리겠다는 실패가 자명한 계획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팝코너스의 가장 큰 단점은 기존 팝콘 누님과 아예 모양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먹어보기 전부터 엄청나게 비호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 MZ세대는 브레이킹 배드와 콜라보한 광고 플러스 찐으로 맛있어버리는 이 혁명 스낵에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베스트셀러인 체다 치즈 팝코너스를 딱 까면 불쾌해요. 정말 불쾌할 정도로 찌릿꼬리 찌름합니다. 치즈 매니아들에게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입을 씹는 순간 치즈의 농후한 맛이 입안 전체를 감싸며 퍼지고 마치 고급 치즈를 그대로 먹는 듯한 진한 치즈 맛이 팝코너스의 바삭한 식감과 어우러져 한 번 먹으면 바닥을 볼 때까지는 절대로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이때 느껴지는 치즈의 풍미는 단순히 짠맛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다 치즈 특유의 고소함과 크리미한 느낌이 더해져서 입안에 오래도록 남는 신비함을 선사합니다. 또 체다 팝코너스는 약간 유니크한 단맛이 올라오는데 이게 감칠맛을 제한 없이 뿌려대는 바람에 고소, 크리미, 스윗함까지 3단계로 자비 없이 연계되어 먹을수록 중독이 되어버리는, 식감마저도 바삭해 팝콘과 칩의 장점을 모두 갖춘 창의적인 식감을 제공합니다. 팝코너스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퍼져나가고 있어 SNS에서 광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체다 치즈 맛을 역사상 가장 소름 돋게 잘 살린 스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스네플은 1972년 작은 주스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멍가게가 야심 하나만큼은 지구 뚫을 정도여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신선한, 가장 최고의 사과로 완벽한 주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겁니다. 최대한 땀을 먼저 흘려주시고 차갑게 냉장된 스네플의 병뚜껑을 따면 절대 먼저 마시지 마시고 뚜껑 아래를 보시면 감히 우리가 상상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세상의 비밀들을 랜덤으로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먼저 이 액체의 빛깔을 보시면 사과를 그대로 갈아 넣은 것 같은 영롱한 컬러가 보이십니까?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상태에 굳으면 그대로 사과 조각이 되어버릴 것만 같은 탐스러운 색을 보고 있노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개걸스럽게 한 입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 액체를 먹었는데 귀에는 사과를 베어 물었을 때의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과 맛을 표방한 음료들은 넘치게 많지만 마치 갓 수확한 사과를 담아놓은 바구니에 얼굴을 코박죽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음료는 스냅플이 유일합니다. 인공적인 느낌을 인공적으로 아예 제거한 것 마냥 자연스럽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향기와 기분 좋게 입안을 돌아다니는 적절한 점도가 과하지 않게 깔끔한 테이스트를 줍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단맛으로 시작된 맛이 목으로 넘길 때쯤 은은한 산미로 바뀌는데, 이것이 단맛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사과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여 단순히 달달함이 아닌 특유의 상쾌함으로 승화되는 작용을 합니다. 스냅플의 활용 점정은 바로 이 피니쉬인데요. 마치 사과 껍질에서 느껴지는 약간 쌉싸름한 향이 올라오며 기존의 단맛과 산미를 단숨에 마무리시키고 결국 입안에는 은은한 상큼함만이 남아있게 하는 실로 산맛 구조에 입각한 고전적인 진행을 보여줍니다. 최대한 갈증을 심화시켰다가 먹었을 때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음료로서 이런 살짝 걸쭉한 텍스처를 가진 농축액일수록 냉장을 했을 시 일반 음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머리에 띵 올 만큼 강력한 브레인 프리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유맛입니다. 아웃백 많이 가시죠? 저는 많이 못 갑니다. 아웃백 뭐 때문에 가세요? 사실 이 부시맨 빵이 큰 역할 하지 않나요? 부드러운 버터에 함께 발라 먹으면 오늘 이것만 먹다 가고 싶다 생각 드는데, 미국에는 더 심한 미친 것이 하나 있어요. 레드랍스터에서 나오는 식전빵인 이 체다베이 비스킷을 먹으면 그 다음 것들이 좀 엉망으로 나와도 다음에 식전빵 먹으러 또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레드랍스터는 이 미끼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가장 많은 돈을 들였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맛이 지나쳐서 식사를 마치면 랍스터 생각이 안 나고 오직 체다베이 비스킷만 눈이 아른거립니다. 이것만 따로 팔지 않으면 레스토랑을 전소시키겠다는 손님들의 제안에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믹스 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뜨끈한 체다베이 비스킷에 첫 한 입을 베어 물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겉바속촉, 아니 겉바속촉인데, 겉면이 바삭하면 깨물기 전까지 큰 맛이 안 느껴지기 마련인데, 외피가 스치는 입술 곳곳에 치즈 풍미가 뺨 때리듯이 묻어나고 뜨거운 김을 뿜으며 해방되는 내용물에서는 체다 치즈의 진한 맛과 마늘의 은은한 향을 선두로 버터리한 테이스트가 코를 찌르는데, 체다베이 비스킷의 가장 큰 중독성은 겉에 발라진 이 마늘버터 소스가 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를 핥을 때마다 녹아내리는 액체가 혀의 돌기 하나하나를 자극하며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들어 미각이 폭발하고 침샘이 홍수가 나고 이것이 반죽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풍미를 리와인드 시키는 마지막 한 입까지도 지루할 틈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먹는 내내 느껴지는 기분 좋은 바다향의 짭짤함은 버터의 고소함, 치즈의 풍부함, 그리고 마늘의 향긋함과 자연스레 어우러지면서 각각의 풍미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 먹고 나서도 입안에는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고 풍부한 여운이 남아있는데, 메인 요리를 먹기 전 에피타이저로서는 완전히 직무유기를 해버리는 주객 전도의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다베이 비스킷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걸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의 클래식 헤비 스낵으로는 대표적으로 약과가 있지요. 이빨이 들어가자마자 마치 집어 삼키듯이 뿜어내는 기름과 끈적한 텍스처가 지금 당장 미국 시장에 가서 겨뤄도 용호상박일 겁니다. 수많은 제안 중에 첫 광고로 이 제품을 자신있게 골랐습니다. 바로 불란서 소금버터 약과입니다. 소금버터 약과를 딱 까면 무언가에 단단히 절여진 나무 밑통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비교적 유순하게 생기고 조금만 세게 만져도 으스러질 것만 같았던 기존 약과에 비해 매우 단단하게 생겨서 살짝 긴장하며 한 입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수백여 배 층으로 이루어진 페스츄리라서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파편들이 꿀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일시정지하는 식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어서 바로 봉인되어 있었던 버터 풍미가 거의 찌르듯이 솟아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알던 그런 약과의 맛이 아니라 하나의 베이커리예요. 눈에 띈 애를 20개 정도 쌓아놓고 강하게 압착시킨 뒤에 한 입에 씹어버리는 느낌이랄까요? 밀도는 밀도대로 느껴지고 크리스피함은 크리스피함대로 난리 나는데 꿀이 그걸 또 사로잡아 멈추고 버터는 코를 때리다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피니쉬가 바로 이 소금입니다. 바로 몇 조각 올려 있었던 이 소금 조각에서 아주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느껴지는데 소금을 구웠는지 아니면 기름에 데쳤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향이 혀를 휘감으면서 마치 수박에 소금을 쳐먹었을 때처럼 단맛 엑셀을 극도로 밟아버리다가 순식간에 짭조름하면서 입을 싹 정리해버리는 실로 다층적인 맛이 납니다. 안 그래도 충분히 맛있었던 약과에다가 뭘 더 해보려고 했던 원작자의 건방진 마음이 가슴 절절히 느껴져 미국인들에게도 먹여봤더니 얘네들도 쌍따봉을 올려대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는 이 소금버터 약과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벨스가 진심을 담아 추천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작고 맛있는 조각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세상 간단해 보이는 스낵이지만 도대체 이 맛은 맥도날드 이외에 나지가 않는 미스테리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평생 이것만 먹고 살아온 적이 있을 정도로 패스트푸드계의 한 획을 긋는 오늘 밤 당장 또 먹을 수밖에 없는 레전드 바로 맥너겟입니다. 맥너겟은 1980년대 초반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햄버거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맥도날드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성 1타 반열에 올려놓은 제품이 바로 이 맥너겟입니다. 갓 나온 맥너겟을 한 입 씹어 돌리면 그 얇고 바삭한 튀김옷이 붕괴되면서 닭기름이 솔솔솔 뿜어져 나오면서 이 너겟 향이 코를 잡고 비틀어 버려요. 쉴 새도 주지 않고 안에 숨은 활화산 같은 이 촉촉 닭고기가 드러나는데 이거 핑크 슬라임이라는 루머도 많았는데 일단 맥도날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타 너겟들에 비해 신선한 육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맥너겟은 총 4가지 모양으로 제조되는데 각각의 식감도 묘하게 다르고 이 모양이 너겟을 가장 맛있게 익히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이 너겟 공급업체가 냉동치킨 산업의 거성 타이슨에서 공급해오기 때문에 근본부터가 남다른 소스부터가 존엄한 제품이라는 거죠. 다른 너겟 4개를 먹을 때 풍미가 맥너겟으로는 한 조각이면 다 느껴질 정도로 치킨 너겟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조각 정도를 내추럴하게 즐겨봤다면 활용점정으로 이제는 소스에 찍어버릴 차례인데 저는 다른 소스는 언급을 일체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꽤나 어릴 적 이 스위트 앤 사워 소스에 찍은 맥너겟을 처음 먹어봤을 때 그때가 최초로 감탄사로서의 욕설을 내뱉어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무츠 모양으로 갓 튀겨진 맥너겟을 갖다가 스위트 앤 사워에 그야말로 깊게 푹 찍어가지고 입안에 넣고 잠시 씹지 말고 참아보는 시도를 해보면 입안에 침이 가득 차서 멘토스 콜라 마냥 볼때기가 부풀어 터지려고 하는 재미있는 경험도 가능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드시 트럭 혹은 노상에서 파는 걸로 먹어야 찐맛이 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닭꼬치가 있는데 이건 집에서 훨씬 고급 닭을 써서 요리해도 맛대가리가 안 나고 심지어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 같은 조금이라도 격식 있는 데서 사 먹으면 바로 맛이 탈탈 털리는 반드시 길거리 음식으로 사 먹어야만 하는 새끼들입니다. 미국에도 지역 축제나 놀이공원을 가면 반드시 사 먹는, 아니 사실 이거 먹으러 가는 헤비 맛돌이가 있으니 바로 딥프라이드 오레오입니다. 딥프라이드 오레오는 2002년쯤 처음 팔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는데 축제에서 노상 음식 경쟁 완전 치열하잖아요. 미국에도 매년 전쟁급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해봤자 핫도그, 햄버거 이런 것들 사이에서 바로 이 딥프라이드 오레오가 등장했으니 그날은 주변 노상 다 망했다고 전해지고 결국 전국으로 퍼져 매년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레오를 기름에 튀긴다는 발상은 한국인들을 기겁하게 만들 수 있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어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스러운 감격을 주었습니다. 갓 튀긴 프라이드 오레오를 한 입 물면 퍽 하며 경쾌한 소리가 나면서 따뜻한 향기가 싹 올라오는데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달달한 향이 소갈맹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속맛이 감히 예상했던 맛과는 30광년 떨어진 테이스트가 나는데 특히 오레오의 껍데기, 쿠키 부분은 몽실몽실해져 있어 부드럽기 짜기가 없고 크림은 녹아내려 마치 푸딩 크림처럼
피자처럼 흘러나오는데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오레오를 그냥 먹을 때보다는 덜 달면서 특유의 깊은 풍미는 어마어마하게 세져서 튀김 오레오 하면 상상이 되는 그 맛과는 아예 관련성도 없는 무지막지한 뉴 테이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트윈키, 오레오처럼 달달한 과자들을 굳이 튀겨서까지 처먹어야 하나 라고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저렇게 미친놈처럼 단 애들을 튀기면 사실 단점은 줄어들고 장점은 뒤지게 커져서 사실 한국인들에게 더욱 적합한 맛이 되고 맙니다. 입안에서 맛이 춤을 춘다는 얘기를 이럴 때 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단 한 입에 행복을 갖다 박아주는 기막힌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켜 먹는 피자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선호하시나요? 누구나 인정하는 베스트셀러 도미노 피자는 당연히 저도 킹정하지만은 그 신사적인 맛에 약간 심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도끼와 악기가 약간 부족하다고나 할까요? 어린 시절 그런 저에게 마치 첫사랑 일진녀 마냥 마음에 훅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나가지 않고 있는 새끼가 한 명 있습니다. 배달 피자계의 갱스터 바로 파파존스입니다. 개맛돌이 파파존스는 1984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시초는 모두 이렇게 시작하는 건지 파파존스도 트럭 피자식으로 구석탱이에서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는데 파파존의 피자에 대한 가슴 떨리는 열정과 고집이 몇 년 만에 파파존스를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조금 매니악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민초파 마냥 파파존스 파들은 절대 다른 피자를 먹지 않습니다. 다른 메뉴 꺼지라 하고 저는 오직 하나만 먹는데 그건 바로 저의 두 번째 엄마 존스 페이버릿입니다. 이 피자는 파파존이 가장 애정하는 메뉴로서 파파존스의 철학과 맛의 정수를 담고 있는데 도우는 입에 넣는 순간 바삭한 겉면과 달리 속은 보드라운데 탄력이 고무줄입니다. 그 위에 잔뜩 깔린 페퍼로니와 이탈리안 소시지가 씹히기 시작하면서 약간 매콤하고 짭짤한 기름 국물이 흠뻑 입안을 적시는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기 플러스 고기 플러스 고기 기름으로 제대로 된 육류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자는 존스 페이버릿이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과는 친구가 되지 못할 만큼 이 피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진정한 미국을 상징하는 극단적이고 쾌락주의적인 면모와 지리는 도우 치즈로 보여주는 코어 완성도가 마치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일진 양아치를 보는 듯해 그 쿨함에 저도 모르게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존스 페이버릿은 단순한 피자 이상의 어떤 요리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파파존이 가장 좋아했던 그의 철학과 정성이 느껴지며 한 조각 조각이 그저 간식이 아닌 미식 경험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세계 구독자 1위, 경제적 가치는 1조에 이르는 미스터비스트가 만든 이 초콜릿은 출시되자마자 거진 허니버터급 인기로 구하기가 넘날이 어려운 상황이 되더니 한 달 만에 100만 개가 넘게 팔려버리는 무서운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한국 상륙을 앞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출시 후 바로 품절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한두 달 동안은 구경도 못 해보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바로 유튜버 1왕의 야망이 담긴 작품 미스터비스트 피스터블입니다. 피스터블은 2022년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맛 기깔나고 심지어 재미까지 있어버리는 판타지스러운 초콜릿을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미스터비스트 특유의 유니크한 마케팅으로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밀크 초콜릿 피스터블을 딱 까서 입에 넣으면 딱 이 한마디 생각나요. 부드럽다. 부드럽기 짜기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한 크리미한 풍미의 초콜릿 텍스처가 혀를 포근하게 감싸는데 어느 정도 코어의 단단함을 유지하면서도 표면이 급격히 녹아내리며 입안에 진한 우유향을 융단폭격하는 이 솜씨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미스터비스트는 이 유니크한 맛을 내기 위해서 하루에 초콜릿을 수십 개 먹어대면서 달콤함과 텍스처 그리고 풍미의 가장 적절한 단계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하기만 한 초콜릿은 그 자체로 부셔지기 전까지는 매력이 크게 없기 때문에 얼른 깨물 수밖에 없는데 피스터블은 견고함과 소프트함을 동시에 주는 신기한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물어 마라 하는 앙증맞은 고민이 절로 들게 합니다. 게다가 이 초콜릿을 사면 테슬라를 준다니 뭔 수천 달러를 준다니 하는 유튜브 1황다운 빅 이벤트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마트가 오픈하면 바로 뛰어가서 수십 개씩 집어 사가서 싸움이 일어나는 등 피스터블의 영향력 하나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곧 한국에 들어오면
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이거 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랑꾼들이 고통받을지 기대되게 합니다. 안녕히가 아니라 그래서 유맛이 대신 사다 드립니다. 연휴를 제외하고 4일 안에 무조건 배송 갈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유맛 스토어의 정식 출시는 아직 준비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감 중에서 가장 만화같이 아름다운 식감이 있다면 바로 마시멜로일 겁니다. 마시멜로는 특히나 구웠을 때 속살이 부글부글거리면서 환상적인 푹신함으로 변모하는데요. 굽거나 녹일 필요 없이 항상 그 최절정의 상태로도 퍼 먹어버릴 수 있는 초귀염둥이가 있습니다. 천사의 속살 같은 맛, 바로 젯퍼프 크림입니다. 젯퍼프는 1960년대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친 것처럼 부드러운 마시멜로를 더욱 가볍고 부드럽게 만드는 공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 중 이것보다 푹신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마시멜로를 녹이고 태우고 하면서 겨우 속살을 즐겨왔기 때문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간편하게 먹어도 되나 하는 제로 칼로리 시대의 죄책감스러운 게 살짝 들 정도였습니다. 원래는 발라먹는 거지만 반드시 한 숟갈 푹 떠서 드셔보셔야 합니다. 혀의 텍스처가 닿자마자 뿌악거리면서 보글보글 되는 듯이 급격하게 녹기 시작하는 크림은 마치 초코파이 20개의 마시멜로 층만 따로 빼내서 입에 쑤셔 박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분명 입안에 무언가가 가득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존재와 무존재의 어떤 경계, 처음 느껴보는 반물리법칙적인 식감에서 판타지적인 기분이 드는데 마냥 단 것이 아닌 바닐라 향이 싸하게 퍼지면서 깊어지는 풍미가 누군가가 아주 따뜻하게 내 혀를 감싸주는 것만 같은 로맨스적인 장르를 추가해 최종적으로 판타지 로맨스의 맛을 선사하는 겁니다.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이 한국의 전통 스낵인 뻥튀기에다가 드셔보시는 겁니다. 젯퍼프의 맛은 너무나 아름다운 자극의 극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별 맛이 안 나는 담백한 스낵에 이렇게 한 면을 처발처발해서 크림이 안 묻은 쪽을 밑으로 향한 뒤 먹으면 심심한 테이스트가 먼저 혀를 안심시킨 뒤 이빨로 깨무는 순간 위쪽에서 흘러내리는 마시멜로가 혀에 거의 감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마치 젯퍼프의 맛을 잊었다가 바로 싸대기 맞듯이 깨닫고 잊었다가 깨닫고 하는 냉탕과 온탕 기법의 최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료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냉동고에 20분간 넣어서 생차갑게 마시는 것, 살짝 미지근하게 해서 한 입에 한 병 털어버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일부러 더운 여름에 나가 한참 동안 탈수 현상을 일으키다가 게토레이를 때려 넣는 그때가 가장 절정의 맛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이 게토레이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내 음료의 농도는 내가 정한다. 바로 수제 게토레이 파우더입니다. 게토레이는 1965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플로리다 게이터즈라는 미식축구팀의 수분 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정도로 리얼 기능성 제품이 확실한데요. 운동 중에 빠져나가는 수분과 전해질, 에너지를 기가 막히게 보충해서 갈증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주는 혁명적인 제품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 때마다 게토레이를 무슨 엄청난 크기의 통에서 빼먹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내가 저 현장에 있고 싶다. 저 극한의 갈증에서 때려 넣는 게토레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드링크 하이의 참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이 게토레이 파우더를 꺼내버립니다. 운동선수들이 마시는 대용량의 게토레이는 이런 식의 분말로 만들어질 때가 많은데 단지 보관만 용이한 단순한 장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위해 존재하는 단 하나의 게토레이, 즉 커스텀 버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 게토레이의 농도가 조금 싱거웠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는 글레이셔 프리즈 맛 파우더를 함량 이상으로 때려박아 그 특유의 감질맛 나는 새콤함을 극대화시킨 뒤 얼음컵에 담아 흔들고 단번에 들이키는데 평소 먹던 게토레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혀를 위로 아래로 접었다 폈다 해야 겨우 견딜 수 있는 청량한 새콤함과 다량으로 쏟아지는 전해질이 느껴지기라도 하는 듯이 벌떡벌떡 진동하는 신경세포, 그리고 폭발하는 감칠맛의 피니쉬가 운동선수들은 이 맛있는 걸 지들끼리만 먹었구나 하는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번쯤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랍스터는 바다에 넘치지만 정크푸드 공산품은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 오마카세보다 더 진귀한 것이 바로 앞 슈퍼에 진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맛의 가치로만 따지자면 황금과도 같은 액체, 인간이 만든 뇌하수체 교란 1다봉 바로 허쉬 시럽입니다. 말하자면 입만 아픈 전설의 허쉬 시럽은 1926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원래는 깡통에 넣어서 판매되었는데요. 이게 유명해지게 된 계기를 설명한다는 자체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저 맛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초콜릿 시럽을 정말 눈물만큼 짜서 혀에 떨어뜨리면 살짝 라운드한 질감으로 뭉친 바디감이 먼저 느껴지는데 이 시럽이 참 재밌는 게 마치 겉과 속이 있는 것처럼 혀로 뭉갤 때마다 더 진한 초코 내핵이 새어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걸 약간만 더 차갑게 한 뒤 먹으면 특유의 크러스트함을 더욱 세게 느낄 수 있는데 맥도날드 초코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코팅을 먹는 것처럼 겉은 신사답고 속부터는 무자비한 스윗함을 발산하는 겁니다. 누가 고급스러운 단맛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그런 맛은 허쉬가 처음 발명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씁쓸하고 은은한 피니쉬가 시그니처인데요. 따뜻한 우유에 짜버리면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에서 먹는 것보다 더 완벽한 핫초코가 되어버리고 아이스크림에 짜버리면 그냥 눈을 감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허쉬는 초코만 잘하는 게 아닌데요. 카라멜 시럽은 초코 시럽의 그 농후함과 진한 여운을 그대로 가져온 뒤 모든 디저트에 운명처럼 스며들어가는 카라멜라이징을 완벽하게 해냈고 스트로베리 시럽의 혀가 움찔움찔거릴 만큼 상큼한 갓 따온 딸기의 맛은 절로 수십 가지 베리에이션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허쉬 시럽의 확장성은 인류가 바퀴를 발명한 것과 거의 동등한 정크푸드계의 혁신이었습니다. 어린애들은 허쉬 시럽을 뿌린 음식을 주면 거짓말처럼 눈물을 그쳤고 어른들은 그 시간에 세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크푸드 중에서도 당연히 그 정도에 따라 좀 더 악한 놈, 좀 더 선한 놈이 있기 마련인데요. 조금 놀랍게도 미국에는 약간 건강한 맥앤치즈가 존재합니다. 친환경, 자연, 유기농 등을 내세우며 이 마수덩어리인 미국 정크푸드계에서 몇 없는 천사 이미지를 유지하는 그 제품 바로 애니스 맥앤치즈입니다. 애니스는 1989년에 처음 만들어진 브랜드인데요. 애니라는 사람은 환경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반아메리카적인 사상으로 회사를 시작했는데 당시의 맥앤치즈 제품들이 당연히 인공색소와 방부제 덩어리라 웰빙 노선으로 가면 대박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애니스 맥앤치즈는 어린이를 타겟으로 맞춰서 무려 무항생제 치즈를 사용하고 합성 첨가물을 배제하고 나름 건강하다는 재료로 애기 엄마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더니 이제 시장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빅마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애니스 맥앤치즈 쉘즈의 모양은 이름처럼 조개 껍데기형인데 이 모양은 일반적인 마카로니와는 다르게 소스를 더 잘 잡아주는 특징이 있어 진한 치즈의 폭발력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한국 표현으로 하자면 꾸덕함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설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한입 씹는 순간 화생방처럼 터지는 부드러운 치즈의 풍미가 이거 애들 버전 맞아? 스러울 만큼 강력하고 치즈가 단순히 짭조름한 맛을 넘어서 저 지하 언저리급 고소함이 느껴지는데 쉘즈에서 터져나오는 치즈의 크리미함이 혀에 감기듯 스며들고 파스타는 짤깃거리는 탱탱함을 자랑하면서 부드럽게 썰려나가며 치즈와 엉겨붙는데 그건 또 그거대로 다시 씹히면서 새로운 고릿함을 발산하고 쉽게 멈출 수 없는 전개를 선사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애니스가 진짜 건강한 재료로 만든 것이 맞나 싶은 의심이 드는데 파스타마저 유기농 밀가루, 포장조차 친환경 재활용 포장을 사용했다는 변태 같은 회사인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